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지난번에 알랑들롱 모른다 그랬죠? 제가요? 네. 그랬나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알랑드 몰롱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랭들롱. 알랭들롱. 네.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남의 상징이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진짜 그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분의 일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은 네.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다. 나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 난 스타가 아니라 배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남겼어요. 굉장히 공감 가네요. 네. 지금 여름에 더위 먹고 속도 안 좋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을 텐데 아니죠.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요즘 그 썸네일이 자극적인 것처럼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분들을 끌어오기 위한 제 나름의 그 관심 유도였습니다. 신비로워.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보시고 이제 악플 남기시고. 그렇죠. 악플이 모플보다 낫다라는 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담인가요, 그게? 그냥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네 참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거 어제 이분 돌아가셨다는 걸 뉴스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우리 때는 젊은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극장을 못 가거든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 옛날엔 블란서 문화원이라 그랬는데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렇게 공짜로 영화를 계속 해줬어요. 프랑스 영화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영화 보는 생각도 나고 참 이분 보니까. 근데 요새 젊은이들도 진짜 극장이 지금 한 12,000원? 그 정도 하죠. 13,000원, 15,000원. 13,000원, 15,000원.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죠? OTT요? 아니 아이맥스 영화 네. 같은 데는 더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영화 볼 때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또 애초에 영화관 자체가 그런 좌석으로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아예 말씀하시는 거 완전히 호텔처럼 돼 있는 좌석은 정말 비싸고 애초에 전체 좌석 자체를 그렇게 세팅해 두는 데는 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뉴스 보니까 극장이 요새 잘 안 돼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도 바꾸고 뭐 별걸로 다 한더라고요. 체험 하는 그런 데로 바꾸고. 사실 영화관 얘기해 주셔서 오늘 아이템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최민식 배우가 실제로 영화관 너무 비싸다라고 소신 발언을 한 그 뉴스가 오늘과 어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이템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보 중에 네. 하나. 아니 근데 너무 비싸다. 근데 비싼 것도 비싸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게 좀 극장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거 요새 다 OTT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시간 기다렸다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OTT가 올라와야지 그때서야 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흥행을 위해서도 OTT 그건 OTT 어쨌든 극장이 그래서 지금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돼요? 아니요. 좀 이따 저희가 설명해 드릴 관련 소식이 속보로 올라와서. 그래요? 네. 체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요. 오늘만이라도. 이야. 네? 자, 속보 처리해 주시죠. 뭔 속보인데 근데? 그 책을 아직 그럼 쓱쓱 됐어요. 봐서요. 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후 샵094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 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 얘기 중요한 문자를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징계를 먹어요. 그럼요. 근데 왜 말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속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이 25일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제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지역 분쟁을 보면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정규전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서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 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 덧붙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바로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간첩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북한이 돈이 없어서 직파 간첩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3국에 존재하는 간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에는 뭐냐면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외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내에 우리가 흔히 직파 간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케이스보다는 굉장히 그 자생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 친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친북과 직간접적인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주시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당연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버 가짜뉴스 유포 허위 정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스웨덴일 거예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이거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정보 이런 거 유포하는 것을 전담해서 이 소위 말해서 조사하고 추적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독립된 기관으로. 그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죠. 이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북한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의 방패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발의 유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시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건 사실 당연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언급이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간략한 소식들은 앵커께서 이미 오프닝 때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 85.4%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를 넘어선 수치고
민주당 대표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임 성공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오늘 첫 일성으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국회를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해내겠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법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죠. 이 대표는 새로운 각오로 야당에 주어진 책무, 정권의 감시 견제 활동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신임 지도부는 이제 오는 22일 평산 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고요. 또 같은 날엔 봉화마을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 관련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의 김윤덕 의원과 진성준 의원 유임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1기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는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진 의장이 금투세 정책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 수석 대변인은 진 의장의 금투세 시행 기조는 정책위 라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정책조정위원회 등 라인을 통해서 논의를 모으고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게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 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제 일부 정책을 두고 이견과 관련된 소식이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온 바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선 이번 이재명 대표의 진 의장 유임이 일극 체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당내 외연을 하려는데 이제 플러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 의장은 당초 친문계로 통했던 만큼 당의 분열 악재에서 개파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에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내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속보 관련해서 다뤄드린 적 있죠. 25일에 두 사람이 국회에서 회담을 가질 거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2기 시작 이후 여러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투세, 종부세와 관련해서 진성준 의장 이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로도 풀이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의지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번에 예를 들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낙선을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좀 충격적으로 사실 바라봤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민주당이 지금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외연 확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인데 그래서 이제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상속세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 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이 당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사회가 들어가요. 자, 복지와 성장이라는 거 양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칫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서 나중에 결국 못 올려서 5년 토탈 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역대 정권하고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사실 뭐냐 하면
이 우리나라 거의 최초예요, 많이.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렇게 하면서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다면. 물론 최초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가 안 돼. 여태까지 그렇게 한 국가가 없다는 이유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죠. 제일 좋은 건데 왜 다른 나라는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그 논리적 부정함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으로 지지층 확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슬로건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주말간 있었던 소식인데요. 어제였죠.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38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향하던 중에 대구 수성구의 고모역 인근에서 정차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고모역이 고모 이 지역 이름이죠. 네. 이모 씨, 이모 교수가 이모가 아니듯이. 그죠? 네. 예. 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열차로 환승을 했습니다. 자, 이 사고로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SRT 등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행선 운행이 최대 2시간가량 지연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산역의 경우에는 상행선 열차 탑승이 미뤄지면서 대합실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덥다 보니까 대합실이 찜통으로 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결국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이 추가 보상에 나섰습니다.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 이외에도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오늘 첫 차부터는 이 관련 운행이 정상화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울산에서 이제 K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현장에 중계진 이 캐스터가 도착을 못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방송 사고까지 이어졌던 이 사고인데 사실 이 더위에 불쾌 지수도 상당해서 승객들의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레일이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건 제가 조금 이따 지적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에 요새 가보면은요. 유럽 기차들은 그 지연이 거의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국가를 지칭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우리나라 기차는 그래도 비교가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저 중계도 좀 그 차질을 빚고 이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울산에 울산에 있었던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기차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기차 시스템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확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터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전에 잘했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첫째 뭐냐면 지금 승객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 이런 게 제일 사실은 이 승객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거기에 막 그 대합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열차를 타신 분들은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사고 수습에 있어서는 빵점이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뭐 추가 보상을 해주는 거 뭐 그거는 전 당연하다고는 보지만 중요한 거는 보상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 처리를 잘했더라면. 그래서 승객들이 정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내에서의 수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가 물론 여태까지 굉장히 외국의 철도에 비해서는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끌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연이 15분일 거예요. 15분 이상 되면은 좀 일정 부분 환불해 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는데 문제는 사고 수습이라는 거, 위기 수습이라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야겠죠. 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한 택시비도 지급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되고 또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외국 여행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택시비도 다 보상받고 기차도 유럽에서요? 네, 그래서 기차로 한 3시간 거리를 택시로 4시간 타고 갔던. 내가 작년에 독일 갔을 때는 독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황당했던 게 뭐냐면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기차가 기계적인 결함이 생겨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물론 제가 타는 기차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황당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인 게 철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고쳐져야겠죠. 예. 네. 자, 다음 마지막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에 들여온 마약 조직이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가 코카인 2kg을 건네받아서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B씨 등 총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씨 등은 최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철제 용기에 담겨진 액체 형태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후 강원도 모처 장소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을 가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한 대량의 코카인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적발을 한 겁니다. 특히 해양경찰은 선박을 이용한 국제적 마약류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정원과 공조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동향 감시 및 이와 관련된 범죄 첩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늘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네, 이제는 맞아요. 이런 소식을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소식 OTT에도 왜 그런 영화 많잖아요. 언더커버로 이렇게 딱 마약 조직이 들어가서 그거 굉장히 유명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엔 마약 청정국이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 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금 마약을 이걸 소탕을 못하면 이제 저는 애들 다 키웠지만 이우영 아나운서가 혹시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애를 갖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청소년들 마약까지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 예? 아니 이우영 아나운서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게 된다. 그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예방 교육은 하셨죠. 선생님들이 본드 관련해서. 본드. 네, 그런 예방 교육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본드도 본드지만 마약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완전히 근절을 못하면 나중에 진짜 애 키울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애 키우는 나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 자식들이 이제 애 키울 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뿌리를 뽑든지 소탕 작전을 하든지 이 영화 보면은 왜 남미에서는 무장 경찰들이 기관 소총 이거 다 갖고서
조직 소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근절을 해야지. 지금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